그날 저는 처음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늘 비슷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꺼내시면 저는 그 사이사이에 짧게 받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 한마디씩이 이어지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딱히 힘들지 않은 그게 편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 그날이었는지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그 침묵이 지나고 한참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것저것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 아이들에 대한 것, 집 안살림에 대한 것. 그 말씀들은 대부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국을 그렇게 끓이면 맛이 없어. 애들 먹는 건 더 신경 써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 나중에 손이 덜 간다니까. 수십 년 살림을 해오신 분이 쌓아온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반박할 것도 없었고 따져 물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흐름에 맞춰 대답을 끼워 넣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어머니 말씀의 내용보다 타이밍을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시는지, 어디서 대답을 기다리시는지, 그 자리를 파악해서 채워 넣는 것. 그게 제가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내용을 듣는 것과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반응해 주는 것. 그 두 가지는 사실 조금 다른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전까지 저는 그걸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부엌에서 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물을 다듬고 계셨고 저는 찌개를 올려두고 불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알았습니다. 찌개 불세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고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 순간 그 말씀을 처음으로 제대로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대답을 끼워 넣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자체를. 그러다 보니 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손이 더 간다니까. 한 번에 제대로 해놓으면 다음에 편해.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그 사이에 네 한마디가 들어갔을 자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있으면 어머니는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거나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찌개 끓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잠깐 멈추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겠어요라고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나물 다듬던 손을 내려놓으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듣고 있는 거야? 화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말을 해야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지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는 이상했습니다. 잘못한 게 딱히 없었으니까요. 알겠어요도 어색했습니다. 뭘 알겠다는 건지 스스로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라고 하면 됐을까요? 그 말은 입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타이밍에는 그 말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듣고 있어서요. 설명이 되는 말인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나물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고 저는 찌개 불을 줄였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어머니는 크게 내색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침묵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밥 드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에 평소처럼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있었던 일은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밥을 먹는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대답을 했을까?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이 말들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찌개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저한테서 나온 말이었는지 아니면 어색함을 채우기 위해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는지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이뤘습니다. 딱히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가슴 한쪽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된 건 며칠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와 저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맡은 일을 했고 밥 시간에는 같이 앉아 먹었고 저녁엔 부엌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여전히 짧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예전보다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대답을 기다리시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어머니의 말씀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말씀들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걱정, 습관, 어머니 본인이 평생 해온 방식, 그걸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꼭 좋은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적처럼 들렸고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내용보다 형식을 먼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조금 낯설었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늦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실제로 들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처음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 말씀에 여지를 두신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시다가 다시 나물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더 말씀을 이어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짧은 네가 예전의 네와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음은 같았고 길이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달랐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지금도 어머니는 말씀이 많으십니다. 저도 여전히 짧게 대답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말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 직전에 저는 지금 잠깐 더 듣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건지, 그게 항상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바쁜 날은 그냥 흘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어머니 말씀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 그걸 어떻게든 전해주려는 마음, 그게 항상 좋은 형태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 있다는 것. 저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 어머니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저의 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부엌에서의 하루를 조금 다른 하루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도 잠깐 듣고 대답할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꼭 거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박자 늦게 제대로 듣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패턴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답을 준비합니다. 내용보다 흐름을 먼저 챙깁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들은 게 언제였지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날 부엌에서의 침묵이 저에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닿으셨다면 다음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